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동주 선양회에서 실무 일을 보고 있는 사무국장 찬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을빛 꿈과 시의 무대 벌써 13번째 맞이하는 윤동주 문학예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윤동주 선양회장 최성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됨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꽃이 저절로 이렇게 향기가 품어나오듯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인품이 너무나 아름답고 강해서 이 식장 안에 취할 것만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번 박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귀하신 분 이렇게 오셔서 소개를 몇 분만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윤동주 역사가 제 13차가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윤동주 선양회가 있는 한 사랑을 해주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부산시 동래구에서 또 동래구 발전과 또 우리 부산시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계신 국회의원님이 오셨고 또 우리 윤동주 선양회 고문으로 또 계시고 명예회원으로 계시고 이분이 우리 윤동주 선양회 아주 그 지혜를 빌려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동래구 삼성군입니다. 이진복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정말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정말 바쁜데 이렇게 모든 걸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가슴속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부산대 명예 교수님으로 후학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양왕봉 우리 부산대 명예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나중에 제2부 학술 심포니엄에 이렇게 발제자로 이렇게 저희 윤동규 선양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 윤동주 성향에 이렇게 만드신 이 탄생의 주역이 우리 초대 회장이신 우리 이영도 고모님 이 자리에 빛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또 제3대 우리 윤동주 선양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지금 현재 고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태식 고모님 고맙습니다. 자리 빛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동주 선양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윤동주 뜻과 어를 이렇게 기리고 이렇게 선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큰 기쁨이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제 들어서 제 3회 신앙송, 전국 신앙송 대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로 관심이 뜨겁고 이 권위가 있는 만큼 노벨상도 이렇게 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동주 선양회, 우리 사단법인 윤동주 선양회에서 주최하는 이 윤동주 선양회 신앙송 대회가 전국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사위원을 저는 교체함으로 해서 올해 더 공정하고 여러분의 실력을 당당하게 뽐내서 또 공정한 심사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3명에서 올해는 각계각층에 정말 훌륭하신 심사위원을 5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거는 공정하기 위함입니다.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심사위원을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가을고 딱딱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윤동주 선양의 이 신앙송 대회가 더욱더 권위있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대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윤동주 선생의 주력적인 관심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성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주 선양의 고모님이신 이진복 의원님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처음 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제가 일본의 동지사 대학에 연구원으로 잠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윤동주 선생 시비가 모교가 우리 저 동지사 대학의 한복판에 정주영 선생님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게 많은 한국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고, 제가 학교 때 윤동주 선생 시를 이렇게 읽어도 그냥 참 멋진 시다, 다들 좋아하는 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서 내국이 무엇인가, 이 정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일 원년병 때문에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동지사대학의 윤동주 선생 관련 일을 많이 도와주시던 몇몇 교수님들하고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윤동주 선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 한 편 제대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최성호 회장님이나 이원도 우리 고모님이나 또 우리 양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또 우리 학계 원로 교수님들 또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이 일들이 더욱더 연결이 되어서 큰 일들을 만들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매년 이 자리에 이렇게 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원하는 만큼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을 가지고
윤동주 선생님 같이 저는 윤동주 선생님이 세계적인 어떤 시의 거장반열에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많은 문학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만 윤동주 선생 시 낭송회나 윤동주 선생을 기리는 모임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 동지사대학 안에만 해도 큰 모임이 3개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더욱더 윤동주 선생을 빛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윤동주 선생의 시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시 자체가 좋아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시를 사랑하고 시인들에 대한 어떤 환경을 더욱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윤동주 선생님의 뜻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멋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변함없는 관심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동일 공헌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윤동주 선양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순서인데요. 우리 윤동주 선양회는 2007년에 부산의 일반인, 금융인, 기업인, 문학인 등 35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회째를 꾸준히 이제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시와 벽이고 이상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꼭 연구해보자. 윤동주 선양의 파이팅! 파이팅! 지금 내가 저들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나야말로 시를 써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오빠의 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참외로 파란 녹이 긴 불이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눈위에 이다시 도용된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이상민 선생님이시고요. 사회는 최대식 선생님, 그리고 토론회는 박진만 선생님. 교수 장병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공적인 공공적인 내용을 하면 여기다가 다 같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VTR 상영 끝났고요.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면서 잠시 후에는 바로 학술 심포지엄 순서가 되겠는데요.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순서가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학술 심포지엄은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문학박사이신 양왕용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는데 윤동주 시인 삼남매와 시 그리고 부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윤동주 선양회가 왜 부산에서 윤동주 선양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매년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가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를 서울에서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사전 법인을 만들면서 이제 부산에서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계기 그리고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매년 개최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윤동주 선양의 초대 이사장님이신 이원도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도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원도 회장님은 사단법인 윤동주 선양회의 초대 회장님이시고 시인이시고 문학 박사님이십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람 너무 많이 왔네요. 지금 시 낭송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기 본업에 충실해가지고 부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안 오시잖아요. 지금 밖에 다 계시고 한 4~5명은 오늘 전부 출전했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 되지. 같이 우리가 이 행사를 함께 축하를 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 시낭송도 그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윤동주 선양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사단법인이 13년 됐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는데 이게 원래 서울에서 대거 유명 인사들이 문학, 정치, 이 사회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 스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게 어느 날 보니까 이 균열이 일어나는 게 안에 내부가 그래서 이게 참 깝깝하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사단법인 설립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라 서울에서 사단법인을 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할 사람인데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래. 그런데 가는 찰나에 다른 쪽에서 사단법인을 내겠다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이런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에서 계속해 왔는데 사단법인은 다른 사람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렁 이제 급히해서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을 냈습니다. 내고 나니까 몇 년 지내고 나니까 서울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서 할 때는 언제고 돌려줄 때는 되냐. 돌려주는 건 안 되니까 그냥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달입니다. 10월달 광양에 정병욱 교수 생가에서 시낭송대회만 있었는데 윤동주 시낭송대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 이 광양에서는 어째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정병욱 교수가
윤동주 선생의 시집을 육필 시집을 갖고 보관했던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광양 시내가 들썩하도록 느껴졌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걸 갖고 오셨잖아요. 83년. 사람도 뭐 사람 많이 온다고 좀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많은 분이 오고 또 행사가 알찼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도 이 3년차 지금 시낭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은 윤동주 선생의 작품 해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학생들한테는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논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추구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장소가 비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이 1901년도에 간부연락생이 그때 처음 있었습니다. 양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가 근데 윤동주 선생이 그때 비행기 타고 가지는 못하고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부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부산에. 그런데 부산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살았다고 입증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진복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걸 하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내년도에 다시 이제 논문화할 계획인데 그래서 지금 근거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도 경남대학 강희근 교수가 윤동주 선생이 여기 부산이 주거지다. 주거지다. 출생지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또 이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 부산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는 양학용 교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 논문 자체를 내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우리가 왜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부산에서 하고 있구나. 요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양학영 교수님께서는 한국문인협회 또 부회장도 지내시고 문화활동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윤동주 저서가 많습니다. 윤동주를 상대로 한 여러분들 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명예교수니까 한번 우리가 값진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황용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강연 듣기 전에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탠딩을 해도 되는데 이게 있어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도 초대 회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몇 년 전에도 12년 전부터 관심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윤동주 시인하고 특히 윤동주 시인의 동생, 남동생, 여동생 이런 분들하고 부상이 너무 인연이 깊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무심결에 지난 걸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하는 뜻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도 이사장님 초대 이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간부 연락선은 부산 시모노세키하고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연락선이 떠나던 자리 저쪽에 시모노세키에 그 시모노세키에도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제가 지난 8월 달에 일본 동북아시아 기독교 작가회의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서 그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8월달
이제 8월달 갱년지로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올라온 시인이 바로 시모노세키에서 올라온 시인이 한 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시모노세키 근처에는 또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 슈샤쿠 기념관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것도 그 양반이 또 부산도 왔다 갔다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모노세키 하면 우리 윤동주 시인이나 정기용 시인이나 김기림 시인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간부에다 스탄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우리 무슨 행사 같은 걸 한번 해보자 하니까 자기가 좋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윤동주 시인하고 인연이 예사롭지 않다 하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느꼈고 그래서 이게 시인 낭송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양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광양에 초대 첫해 전국 시낭송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 심사위원을 갔다 왔습니다. 83명의 전국의 시낭송 프로들이 와가지고 진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참 나중에 보니 생각이 잘한 사람이 탈락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면은 그 첫날은 예심, 둘째 날은 본심, 예심에서 한 83명 중에 한 30명 정도 걸러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광양이라는 데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지 정병욱 씨 집이 광양에도 있었고 하동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병욱 씨 고향은 제가 남해입니다만 남해 설천입니다. 설천 문왕리라는 곳인데 그 문왕리가 바로 어디냐면 남해대교 있죠. 남해대교 이쪽에 마을이 문왕리입니다. 그 문왕리인데 그 문왕리가 아주 대단한 마을이에요. 문항 그럴 문자의 동네 항자인데 그게 박사가 한 동네 한 3, 40명 나옵니다. 서울대학 교수가 한 30명 부산대학 교수가 한 8명 이렇게 나온 그 문학리에 정병욱 박사가 태어났고 하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사업을 광양에서 좀 했는데 그 광양 그 집에서 아까 말한 그 육필 시가 발견이 돼가 그걸 가지고 광양에서 아주 집중적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마치 우리 이현도 이사장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반성한 뜻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덜머리에 보면 그 다음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관 2017년이 1917년 12월 30일에 윤동주가 북간도 하룡엔 맹동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2017년이 100주년인데 그 100주년 할 때 제가 한국민예회 부의사장을 하면서 100주년 해외문학 심포지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윤동주의 자취를 한번 찾아보다 해서 한 30, 한국 시인들 20명, 미국 동부에서 온 시인 부부 3사람, 이렇게 26명하고 맨 처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가서 명동, 그 다음에 용정을 거쳐서 명동 이란 생가 있는 데 가서 그 다음에 동산교회 묘지에도 가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동경을 가서 입교대학에 가서 윤동주 공부했던 데도 참 가보고 그 다음에는 교도에 가서 윤동주 시인이 하수가 했던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후쿠오카 그 감옥에 지금은 그게 형무소가 아니고 일종 구치소가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에 그게 가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연세대학에 가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설성경 교수는 고전문학 전공 연세대학 교수고 연세대학 출신인데 윤동주 선생님이 바로 후배인데 그분이 아주 대단한 매니아입니다. 윤동주의 간이라는 시를 가지고 책을 2권이나 썼어요. 간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이라는 프로모디우스도 나오고 하는 그 간이라는 2권을 썼는데 그분을 따라서 윤동주가 공부했던 교실 그때 연세대학 여러분들 가보시면 왼쪽에 지하 반지하쯤 된 거가 거기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 지금은 그게 연세대학 그 재단 사무실이 되었더라고요. 그 한 층에 2층에 윤동주가 그리고 정병훈 씨가 있었던 그 방을 윤동주 기념관을 해가지고 그 기념관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기숙사 이걸 재단 사무실 원통 드러내고 윤동주 기념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둘러보고 말하자면 윤동주 탄생했던 거 공부했던 거 죽은 거 후쿠오카 그 핵무선 조금만 하면 바닷가 잘 알다시피 그 죽은 윤동주 선생님 돌아가신 1945년 2월 16일 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간도에서 전보를 받고 윤동주 씨 아버지 윤영석 씨하고 윤형주 씨의 아버지인 윤영춘 교수하고 2사람이 가서 그 후쿠오카 핵무소에서 시철 임수회가 한양역에서 한양을 하고 그 다음에 현해탄에다 일부는 뿌리고 그걸 6월 함에 이어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신원석길을 와서 신원석길에서 부산을 거쳐서 부산에서 저 위에 함경도를 거쳐서 용준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부산하고의 인연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욱더 이 자세히 윤동주의 행적 이걸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선 윤동주의 3남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3남매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윤동주의 가게에 어떻게 해서 그 윤동주가 맹동촌에 가게 되냐 그것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만 윤동주 그 맹동촌이 오늘날 여러분들 가보셨다. 맹동촌이 오늘날 너무 개량이가 있습니다만 그 맹동촌이 일종의 계획 도시입니다. 그게 보면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그 문익환 목사의 조상인 그 집안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의 예가인 김양현 목사의 집안인 김씨하고 또 그 김양현 목사의 스승인 남편문 씨 집안하고 또 이런 다른 김혜림 씨 집안하고 네 집안이 종성이라는 곳에서 종성에서 바로 건너가지고 그 맹동촌 종성에서 두만강 건너서 조금만 들어오면 맹동촌이 있습니다. 그 맹동촌에다가 학교를 중국 지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각 집안마다 이렇게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을 폐하고 맹동학교라는 걸 세웠어요. 그런데 윤동주 씨의 집안은 그 종성에서 이 사람들보다도 먼저 자동이라는 그 곳을 건너서 윤동주 아버지 정조부 때 건너가가지고 조부를 거쳐서 윤동주 아버지가 태어났을 무렵에 이렇게 해서 그 자동에 있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거부가 됐으면 아주 분홍이 됐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이 맹동촌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말하자면 맹동촌에 5가정, 4가정인데 맹동촌에서 가장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윤동주 씨의 정조부, 조부 이렇게 해서 맹동촌에 해서 맹동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그 맹동학교의 1회 졸업생이 윤동주 아버지 윤영석 씨입니다. 그 윤영석 씨가 이제 아들을 딸 하나를 낳는데 큰아들이 윤동주 그 다음에 밑으로 윤혜원 여동생 윤혜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밑으로 윤일주, 부산공대 교수로다가 성균관대학,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 가다 돌아가셨죠. 막내가 윤광주, 이 세 사람인데 이 3남매가 중에서 세 사람이 다 시인입니다. 윤동주는 말할 것 없고 윤일주 씨도 시인이고 그 다음에 윤광주 씨도 시인입니다. 그런데 윤일주 씨가 윤혜은 씨하고 윤일주 씨하고 부산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칠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윤동주 시인의 바로 밑에 동생 윤혜은은 그의 아버지가 윤영석이 관동 대지진 사태 때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윤영석 씨가 맹동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북경에 처음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윤동주 씨를 놓고 난 뒤에 다시 일본을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아온 관동 대지진 사건 때 돌아와서 그 낳은 딸이 누구냐면 윤혜은 씨입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하고 윤혜은 씨는 6년 터울이 있어요. 6년의 터울 차이가 있으나 윤동주 시인이 살았을 때 이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윤동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동주 평전이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송외란 사람이 쓴 윤동주 평전은 송외 씨는 누구냐? 윤동주의 고령 사촌인 송몽주의 또 거기도 육촌이에요. 육촌. 윤동주의 육촌이 가수 윤행주고 그 다음에 송몽주의 육촌이 송외 씨입니다. 이 송외 씨가 계속해서 윤동주 평전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를 했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여름사라는 출판사인데 그 여름사가 실제로 부산 남민동에 있던 우리들 병원의 원장은 이상호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원장하고 김수경 시인이 세운 출판사가 여름사인데 그 여름사의 주관이 누구냐면 제가 시인인데 그 양반 그 출판사에서 윤동주 평전을 막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윤동주 평전 처음 만들어낸 출판사도 부산 출판사예요. 본사는 부산에 있고 서울 상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송몽규 씨, 송우혜 씨의 평전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게 서정시학이라는 그 세계 출판사에 나온 윤동주 평전 그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윤혜은 여사의 경우에 1945년에 윤동주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시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용정에 있는 맹신고년을 졸업을 하고 자기 송몽규의 아버지인 송몽규의 아버지가 송창희 선생이 그 당시에 대립자라고 그 명동에서 떨어진 대립자인의 촌장을 하고 있습니다. 촌장을 하고 있고 자기는 그 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서 선생을 하고 있다가 윤동주 오빠가 돌아가시다는 걸 듣고 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장 윤혜은 씨가 가장 윤동주 씨를 많이 기억했는데 이 윤혜은 여사가 1950년대부터 1986년까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산에서 살았는데 이 윤혜은 여사하고 오행금이라는 장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48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던 그해 윤동주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윤일주 씨는 먼저 나중에 먼저 월남을 했습니다만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윤영석 씨가 너희들도 남쪽으로 가라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가지고 48년을 내려와가지고 6.25 때 정착한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어디서 정착이는 온천동에서 정착을 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온천동에 가면 새들원이라고 있습니다. 새들원, 원이 있습니다. 그 새들원을 윤동현 씨의 남편인 오행근 장로가 새들원을 지었답니다. 지어가지고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이진복 우리 국회의원이 동래국 출신이고 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걸 확인해 본다면 내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오행근 씨가 지금 새들은 아는 데가 그분이 원장인데 새들은 부원장을 하셨대요. 부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수동에 가면 새들맨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 사람 아실 겁니다만 새들맨션이 아주 부산에서 초창기 맨션입니다. 그게 지금 대신동 구덕 운동장 앞에 지은 그 맨션보다 먼저 지은 그건 모르겠는데 새들맨션에 13층에 살았어요. 86년까지. 그래 주로 뭘 했느냐 건설을 했어요. 집 짓고 새들은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자기가 거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일주 씨의 아들인 윤인석 교수하고 제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우 교수가 1981년에 우리 남성우 교수도 이번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북경대학 정년을 했었는데 81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윤동주로가 당선이 됐어요. 그때 당선되니까 오행근 씨가 연락이 와서 그때 그 1시간 반 동안 그 오행근 씨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저도 새들맨션 가봤어요. 가봤는데, 야, 그게,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오행근 씨가 거기 살았을 때인데, 윤희연 여사하고.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걸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윤희연 여사가 오행근 장로가 1986년에 오스트랄리아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23년생인데 86년에 갔으니까 오행근 장로도 1923년 동갑인데 그 60대 되어서 이민을 갔는데 뭐 자국한 취업기업 이민이라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서 윤동주 그 다음에 몇 년 있어 시민권이 그때가 80년대가 호주의 백호주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민을 받아들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시민권을 얻고 나서부터는 북한을 출입이 호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아주 자유로우니까 와가지고 3개월은 연변에 가서 살고 3개월은 한국에서 살고 이렇게 살면서 3개월 사는 동안에 연변에서 윤동주 선양회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현봉학씨라고 지난번에 우리 그 국제시장 하는 데 보면 나오는 그 미군 그 현봉학씨가 또 미군을 통해가지고 그 현봉학씨 역할을 누가 했냐면 김무성 국회의원 아들이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국제시장에 보면 흥남철수작전 이렇게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또 윤동주 복구해가지고 해마다 윤동주 백일장, 윤동주 선양회 이런 걸 행사도 많이 하고 윤동주 씨의 아버지는 독신이지만 할아버지가 사형기였습니다. 사형기 때문에 윤동주의 육촌들이 연변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윤동주 육촌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계시는 문화부 강의라는 잡지를 하는 신기록 교수가 연변대학에 교황교를 갔을 때 우연히 만나가지고 신기록 교수하고 윤희연 여사하고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들 윤희연 여사도 돌아가셨고 15년에 돌아가셨고 아니 15년에 12년에 그게 발표되면 12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윤희은 여사도 호주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성남에 자기 큰딸 오인범 씨하고 윤영 사이의 아들이 둘이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일찍 죽고 큰 아들은 지금 강릉에서 건축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큰 딸은 서울 살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은 분당에 살고 이 사람들 다행스럽게도 이 가족들은 다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범 씨는 만년은 자기 큰딸 집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17년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윤혜은 씨하고 오행금 씨가 진짜 만년은 60대 이후에는 자기 오빠를 위해 살았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오빠 선양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들, 딸들은 다 어디서 자랐느냐? 부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들, 딸들은 못 만나봤습니다. 윤인석 씨가 만나니까 저 아들 자기들 그렇게 뭡니까 고종 사촌 아닙니까? 고종 사촌 근황을 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 딸이 둘째 딸이 사이가 목사인데 특별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부산에서 어디 살았느냐, 그 다음에 온전히 어디 살았다고 건축업도 하고 양계업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 살아서 윤동주의 여동생이 부산에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윤동주 선양을 하기 위한 부를, 재산을 전부 어디서 축적했냐? 부산에서 축적했다.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익주 시인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익주 시인은 1927년 12월 10년 뒤인 12월에 음력 11월인데 12월에 윤동주 시인보다도 10년 뒤에 맹동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맹동촌 집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맹동에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맹동 소학교 2학년 됩니다. 저 형이 소학교 2학년 다닐 때인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당시에는 맹동은 용정에서 가나다 선교사들의 중학교, 예학교 이런 걸 세우기 때문에 그만 교육의 중심이 용정을 하고 맹동은 초등학교밖에 가지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중학교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윤율 씨는 용정에서 다녔습니다. 용정에서 다녀가지고 이 윤일주 씨가 1909페이지 밑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5살, 윤일주 씨가 5살일 때인 1932년 용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공립흥중소학교, 강명영신중학교를 조립해서 1946년 월남하기 전에 만주에 있는 신경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윤일주 씨가 다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냥 다니다가 윤영석 씨 아버지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먼저 내려가라 해서 단신에 윤희은 씨보다도 먼저 월남을 합니다. 근데 윤일주 씨는 월남할 때 윤동주 씨의 이런 원고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못 챙겨왔어요. 자기는 월남에가 서울로 내려와서 자기 형님들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서울에 남겨져 있는 형님의 흔적, 유품 이런 거 찾기에 급급해서 못했는데 아까 윤혜은 씨 부부는 48년에 월남할 때 윤동주의 유품, 스크랩북, 유필, 사진첩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오다가 청진을 거쳐서 서울로 내려왔는데 그 청진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남성훈 교수가 오행금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면 윤동주의 사진을 이런 걸 아주 거의 다 가지고 오다가 혹시 그 당시에 북한에는 러시아 군대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한테 이렇게
눈에 띄면 자기들까지 월남을 못할까 싶어서 사진을 많이 버렸다. 그게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윤일주 씨는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48년 내려와가지고 자기 이 형님 흔적을 찾다가 강처중 씨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게 10페이지입니다. 강처중 씨를 만나가지고 그 강처중 씨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만 강처중 씨가 윤동주 씨가 일본에서 동경에서 보낸 편지 속에 윤동주의 시를 5편을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강처중 씨가 정지용 씨하고 에게 이야기해서 정지용 씨의 강처중 씨는 경향신문 기자였는데 그 강처중 씨의 행적은 경상남도 고성 사람입니다. 원래 고성 사람인데 이분이 좌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이 윤동주 46년에 경향신문 기자를 하다가 정지용 시인 주관하는 정지용 시인에게 쉽게 쓰여진 시인 걸 소개를 마치고 경향신문 기자를 마치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만 그 윤동주 씨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첫 번째 초판 시집에 보면은 정지용 시인이 선문을 쓰고 발문을 강처중 씨가 썼어요. 잘 알다시피 이제 초판은 정사에서 나오는데 그게 윤동주 아까 정병 씨 가지고 있던 필사본하고 그 다음에 강처중 씨가 가지고 있던 일본 동경에서 보낸 시하고 그 다음에 강처중 씨가 또 가지고 있던 관이라든지 참이로 이런 시하고 이렇게 해서 초판 나옵니다. 초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윤일주 씨는 자기 강처중 씨 만나고 정병 씨 만나가지고 자기 형님의 시집을 초판을 했는데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교살인 직전에 서울서 이렇게 서울공대에 들어갔다가 그럼 대학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 부산 피난해서 부산서 대신동 저쪽에 서울공대 피난 와 있을 때 부산서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군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55년에 제2판 윤동주 시집이 나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는 실제로 여기 출판된 거 아니고 조그마한 시집을 내가 고등학교 내가 진고등학교 때 1959년에 그러니까 60년 그때 샀습니다. 55년 나온 걸 지금 샀는데 이 시집에는 정병욱 씨의 글도 있고 윤일주 씨의 글도 있습니다. 자기 형님에 대한 추억,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추억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윤일주 씨가 이제 부산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 몇 시 시작합니까? 예? 시 몇 시 시작합니까? 예? 아, 예, 예. 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예, 시간 줄이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윤일주 씨가 부산에서, 진해 해군본부의 기술장교로 있을 때 부산의 유명한 수필가자 시인인 지금 가장 원룸 유병근 선생이 그때 그 해군 사병을 했어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일주 시인이 1955년에 문학예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시인들 데뷔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동시도 쓰고, 그래서 동시도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시도 썼는데, 1955년 이후에는 거의 시를 안 쓰고, 자기 형님 서량에만 힘을 써가지고, 1960년부터 67년까지 부산공대 교수를 합니다. 그래서 60년부터 67년 부산공대 교수할 때 아까 이야기한 자기 누나들하고 자기 자행들하고 같이 온천장 지금 온천
좀 들어가는 집에서 온천 산업도를 지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쪽에 지금은 그 SK뷰 그때 멘션되는 그 사이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2월 16일마다 윤동주 선생이 돌아가신 뒤를 추모를 해서 같이 추모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병욱 씨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정병욱 씨의 여동생 정덕희 여사하고 윤일주 씨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정병욱 씨가 또 1948년부터 52년까지 부산대학 국문과 교수를 합니다. 그때 48년에 부산여고 그때 부산대학에 있으니까 서대신동이 있었거든요. 그 대신동에 부산여고가 대신동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를 하면서 부산여고 강사를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48년도에 금금에 윤동주의 시를 부산여고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그때 그 정덕희 씨, 윤동주 씨, 윤일주 씨의 부인인 자기 여동생도 있었습니다만 부산여고 60년사에 의하면은 그게 정병욱 씨가 시를 가르치면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일주 씨도 시이면서 자기 형님의 선양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윤광주 씨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윤광주 씨는 북한에서 연맹에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는데 이분은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연맹에 있는 시인의 소개가 요즘은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요즘 국토가 정상화된 데 보면 연변에 있는 윤광주 씨의 소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삼행제가 시인이었다. 삼행제가 시인이었다는 걸 가지고 우리 남성훈 교수는 윤일주 씨하고 윤동주 씨,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하고 윤광주 요 세 시인, 두 시인을 비교를 했습니다만 삼행제 시인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도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결론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관 이 삼남매가 다 전부 다 윤동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정병욱 씨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했고, 또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하는 사람 중에 바로 윤동주 씨의 고향 후배인 장덕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연희전문 출신입니다. 그분도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민속학 쪽이고, 그 다음에 정병욱 씨는 고전시가 쪽인데, 이 두 사람이 국문학의 길을 극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윤동주 씨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윤동주라는 사람의 시인의 그런 영향력이, 이분들이 물론 나중에 시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 두 분이 윤동주의 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영향력이 삼행제뿐만 아니라 정병욱이나 장덕춘 씨 같은 그분이 나중에 연희전문을 거쳐서 서울대 국문과를 나와서 국문학 교수를 했다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동주 씨가 부산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일제강점기에 다른 유학생들이 글을 했던 것처럼 15페이지입니다. 일본을 왕래했을 때 간부연락선을 타고 오고 간 인연이 깊다. 그러자면 부산 어딘가에 머물면서 간부연락선을 타기 위하여 전방했던 행선지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정병욱 시인도 그렇고 김기림 시인도 그렇고 다 간부 일제시대, 아까 우리 이원도 이사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전부 간부연락선 타고 일본서 시모노스키를 왕복한 것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간부연락선 그 자리에 표지석도 윤동주 시인이 배 타고 갔던 곳이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그 당시에 보면 어디 여관자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여기에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시인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이런 것도 밝혀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아까 내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혜은 씨와 오강근 부부의 부산 부산에서 2년, 그 다음에 윤일주 교수와 정덕희 여사의 부산에서 2년. 그 윤일주 교수는 부산대학 앞에 가면 소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도 그게 한 30년 다녔는데, 그 소정교회가 옛날에 온천시장 있을 때 그 윤동주 씨 동생인 윤일주 씨가 그 교회 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강대상까지 설계가 바친 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남매들의 부산에서 인연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윤동주 시인의 기일인 2월 16일에는 매년 윤동주 시인 추모 행사를 가진 것도 부산입니다. 정병욱 교수의 부산여자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윤동주 씨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도 부산입니다. 그리고 부산대 출신이자 함경도 함흥이 고향인 고석규 비평가가 무덤이 이제 명륜당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라는 비평은 1953년에 초록이라는 됐지만 그게 윤동주 시인을 평론가가 접근한 최초의 글입니다. 이것도 부산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도 말씀했습니다만 전국 최초의 사단법인인 부산의 윤동주 선양회가 생긴 것도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시낭송하기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윤동주 시인에 대한 연구, 윤동주 시인에 대한 다채로운 행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를 거쳐서 시모노세키도 한번 가보고 이런 모든 체험 행사 이런 것들도 앞으로 다양하게 개최해서 윤동주 선양회가 더욱더 왕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뭐 윤동주 우리 이사람한테도 건의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상금이 많으면 됩니다. 상금을 많이 모으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아마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윤동주 낭송회도 열심히 시남송회도 아주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더욱더 발전적인 윤동주 선양회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윤동주 학술 심포지엄을 마치겠는데요. 양왕용 교수님의 윤동주 시인 동생 삼남매와 부산에 대한 인연,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시낭송대회를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귀한 자료는 우리 윤동주 선양의 다음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왕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